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오늘은 그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 중에서도 조금 생리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 다이빙을 오래 하시다 보면 분명히 이 수트 안에서 소변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헌에 의하면 90%는 소변을 본다고 하고요. 나머지 10%는 보면서 안 본다고 거짓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다이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적어도 생리적으로 혹은 소변이 주는 어떤 피부에 끼치는 영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저희들이 현명하게 수트 안에 오줌 누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이빙 할 때 이제 오줌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마려워집니다. 이건 사실 제가 이 다이빙 이야기 영상에서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이죠. 포유류 반사, 이런 혈액순환의 위치 변동,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소변 발진이라고 하는 어떤 병이 있습니다. 과연 다이버들이 수트 안에 오줌을 넣으면 그런 소변에 의한 피부병이 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트 안에 오줌을 안 넣는 게 좋습니다. 그게 수트를 위해서 좋습니다. 특히 렌탈 장비를 쓰시는 분들이 쓰시는 수트도 거의 100% 누군가가 그 안에 오줌을 놓던 수트일 거고요. 또 여러분이 그걸 보태게 되면 이 옷을 누군가 처리해야 되는데 또 그분의 고충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 넣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거나 저렇거나 결국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변을 봐야 한다면 어떤 약간의 요령을 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프로답게 수트 안에 오줌 넣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조각은 꽤 유명한 조각입니다. 헬싱키에 있는 배드 보이, 악동인데 이 조각이 묘한 얼굴 표정을 지니고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구글링 해보십시오. 이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오줌을 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애들이 오줌 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줌이 마려우니까요. 이것도 꽤 유명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형상인데 이 뉴욕의 브루클린에 어떤 조각가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내한테 오줌 넣으세요라고 하는 피언미라고 하는 이런 정치 풍자적인 조각품이 등장한 적이 있어서 이게 뉴욕 타임즈라든지 하는 많은 잡지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확실히 어떤 언론의 자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표현의 자유 같은 게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요즘 저희 나라도 이 언론의 자유가 거의 만개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다루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다이빙을 할 때 우리가 특별히 오줌이 더 마려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다이빙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 현상이 그렇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이유도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유류 반사라고 해서
정상 체온보다 낮은 수온의 물이 저희들 얼굴에 닿으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 많은 양의 피가 말초 팔다리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그 피가 모이고, 이렇게 모이면 실제로 혈액량이 몸 전체에 증가한 건 아닌데 저희들 심장과 신장 같은 데서 혈액량이 올라가는 걸로 감지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좀 전신으로 잘 보내기 위한 반사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뇨작용, 소변을 많이 만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이브에게는 정상적인 생리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다이빙을 하고 감압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타협을 할 것인지도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소변이 과연 저희들 수트 안에 오줌을 누고 간혹 그 몸이 따뜻해 오는 것을 느끼죠. 그러고 나서 나오면 많이 간지럽다 뭐 이런 걸 호소를 합니다. 과연 소변을 수트 안에서 우리가 놓았을 때 그것이 어떤 피부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영어 병명 중에서요, IAD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소변을 참지 못하고 계속 질질 흘리는 노인분들이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그 안에 끊임없이 소변을 적셔 놓는 상태로 오랫동안 착용을 하고 있을 때 오는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병입니다. 그 소변성 피부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거하고 저희들이 다이빙할 때 보는 소변하고는 사실은 무관합니다. 과연 소변 속에 들어있는 뭐 뇨산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저희 몸에 노폐물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변이나 대변에 피부가 노출이 되면 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이버의 경우에 소변 본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죠.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을 씻어냅니다. 물론 피부에서는 씻어내지만 수트에서는 다 못 씻어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정식적인 어떤 질병명인 소변 발진하고는 좀 다른 자극성 피부 염 이런 정도는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다이빙 할 때 소변을 참다 뭐 봐야 되겠지만 좀 피하는 방법들은 뭐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레크레이션 레벨과 테크니컬 레벨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레크레이션은 뭐 대부분이 웨트수트,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1년 4계절 다 드라이를 입는 것이 더 현명하죠. 그 수심이 한 30m 이렇게 들어가면 한여름에도 수온이 7도 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드라이를 많이 입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비교이고요. 그 레크레이션은 사실 다이빙 시간이 1시간을 잘 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테크니컬 레벨은 뭐 1시간을 쉽게 넘기고 2시간 이상 현재 테크니컬 레벨에서 뭐 와꿀라 프로젝트라고 동굴 하신 분들은 16시간인가 이렇게 다이빙한 적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런 생리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 에어 포켓을 만들어서 그렇게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레크레이션 레벨이라면 다이빙 직전에 소변을 보고 수트를 착용한 다음에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제일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닐까.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이빙 직전에 소변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으면 좋은데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좁은 배에서 여러 명이 타는데 뭐 보트를 타고 한 30분, 40분씩 나가가지고 그 안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런데 이것을 해결하고 들어가는 게 꼭 쉬운 건 아니죠. 그런가 하면 드라이 수트를 입는 분들은 반드시 이 P밸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크레이션 레벨에서는 다이빙 시간이 짧으니까 뭐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이 다이빙 시간이 길어지시는 분들은 이것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레크레이션이라면 그 감압병을 두려워해서 너무나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뭐 꼭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테크니컬 레벨이라면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P밸브를 잠깐 이렇게 보자면 P밸브를 사용하기가 싫으신 분은 그냥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들이 사용하는 큰 기저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지간한 양의 소변을 한 2번까지는 흡수를 시켜서 드라이수트 내부를 적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소변을 해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P밸브는 지금 많이 나와 있죠. 특히 이제 이런 지금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소변에 소변이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다 카테터를 붙입니다. 저희들이 흔히 콘돔이라고 붙였는데 그 콘돔 끝을 이 P밸브의 라인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이 카테터 구경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뭐 이야기가 잘못되면 좀 야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P밸브를 잘 쓰면 물을 마음껏 편안하게 마시고도 다이빙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수트는 저희 그 다이버들만 입는 건 아니죠. 이 서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습니다. 요즘은 뭐 그 강에서 수영하시는 분들요, 이런 분들도 수트를 입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렌탈 수트가 쫙 걸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 어떤 수트를 입는다면, 렌트해서 입는다면 이건 거의 100% 누군가는 이 안에다가 오줌을 넣었던 수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신의 수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수트 안에다 소변을 봐야 되는 경우라면 한 이 정도의 주의사항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다이빙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이 수트 속에 오줌 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Underwater Peeing Specialty라고 하는 농담처럼 만든 스페셜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가 힘들지 금방 질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이버 중에서 90%는 나 수트 안에 오줌 넣는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10% 정도는 나 오줌 안 넣어 라고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이빙을 오래 하다 보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특히 나이가 많아진 분들은 그 방광이 위축이 오면서 방광이 참으면서 담아 놓을 수 있는 소변의 양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게다가 포유류 반사가 오고 이래버리면 많은 양의 소변이 만들어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 번 약 50분의 다이빙 중에 3번까지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어떤 수트를 사서 입는다면 첫 수트에 절대로 소변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다른 뜻이 아니고요. 수트를 샀는데 이게 뭐 예를 들면 그 실 오라기 같은 것들이 자극을 줘서 혹은 바느질 했는 데가 이렇게 가칠가칠하다든지 또 내 몸이 너무 안 맞다든지 이럴 때 반품을 해야 되는데 반품이 안 돼. 수트 안에 오줌을 넣으면 어지간히 세척을 해도 냄새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그 고무 안에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공기 주머니 안에 소변의 그 악취가 들어갑니다. 친구 수트도 가급적이면 안 빌리는 게 좋습니다. 친구한테 수트 빌릴 때 미리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이래도 돼? 이렇게. 이거 친구한테 갖다 줬다가 싸우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잃으면 안 되니까요. 렌탈 수트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는 100% 누군가가 거기다 오줌을 넣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트는 자신의 수트를 입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제 지론은 모든 다이빙 장비는 자신의 것을 항상 최선의 상태로 유지를 해서 다이빙을 다니셔야 됩니다. 수트는 항상 열심히 씻어야 됩니다. 소변을 받건 안 받건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온 수트라면 많이 씻고, 요즘 그 수트 세정하는 비누가 별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조금 가격을 올리기 위한 그런 짓이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제 이런 걸로 세탁기 같은 거 잘 돌려주면 옷보다 조금 더 길게 돌려주고 하면 굉장히 세척률이 높습니다. 사용을 안 할 때도 주기적으로 수트는 씻어서 다시 말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같으면 이 마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외국에서는 이 아스파라거스 같은 이런 그 어떤 음식물이 저희들 소변의 냄새를 굉장히 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전날 김치를 너무 많이 먹거나 그 부대찌개 같은 거 너무 많이 먹고요. 그 고춧가루도 거기 속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날 소변을 보면 소변에서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이빙하기 전날은 그런 것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트에서 나는 냄새가 온 가방 안에 가득 차서 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면 차 안에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 수트는 이렇게 그 세제를 이용해서 좀 단디 씻어주는 것이 수트의 수명도 늘릴 수 있겠습니다. 레크레이션이라면 실제 다이빙 하기 직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그 정도까지 뭐 탈수가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다이빙 할 때 가급적이면 참으십시오. 그 소변에서 나오는 독기가 피부에, 그 다음에 수트에 묻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은 노폐물이지 상품이 아닙니다. 소변도 그렇고 대변도 그렇고요. 그래서 참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 물속에서 이게 소변이 한번 마르기 시작하면 상당히 괴롭죠.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저희 집에는 나이 드신 분이 둘이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 소변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은 바지형의 그 수트를 입고 위에 또 다시 자켓형으로 받쳐 입고 하는 그런 짓을 합니다. 저는 웨트수트에도 5mm부터는 그 드라이 수트에 사용하는 피 지퍼를 달고 다이빙합니다. 이것이 다이빙 마치고 빨리 일을 해결해야 될 때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수트 만드는 집에 보내보면 이런 드라이 수트의 밸브가 미안합니다. 지퍼가 비록 가격은 좀 비싸지만 도움이 됩니다.
소변은 소변의 화학 물질 때문에 수트를 분명히 망가뜨린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누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히 보온에는 도움이 됩니다. 가끔 이렇게 추울 때 소변을 보면 그 따뜻한 온기가 거의 목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자세들 다 트림 자세를 이렇게 속에서 하니까요. 만약에 수중에서 일을 봤으면요, 수중에서 그것도 빨리 가급적이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을 씻어내셔야 됩니다. 하는 요령은 별거 다 하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물을 많이 넣고요, 햇다운 포지션을 해서 거기다가 내가 내뿜는 공기나 혹은 옥토퍼스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공기를 넣어주면 제가 햇다운 자세에서도 팔, 다리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소변을 세척해 줍니다. 물론 공기 잔압 잘 보시고 또 중성부력 잘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자세가 되겠죠. 이 손목 지파 안으로 이렇게 소변을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트에서 소변을 이렇게 처리하는데 좀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방법은, 첫째, 다이빙을 시작하기 전에 몸속에 있는 물을 먼저 해결을 하십시오. 다이빙 중에 해결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전날 밤 혹은 다이빙하기 전에 마늘, 그 다음에 저희들 먹는 생선 중에 연어 같은 것도 소변의 냄새를 굉장히 진하게 만듭니다. 아스파라거스, 고춧가루 이런 거 좀 많이 먹으면 소변을 어쩔 수 없이 보더라도 냄새가 지독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하시고, 렌탈 수트에는 절대로, 가급적이면 절대로 소변을 보지 마십시오. 나는 입고 그냥 벗고 줘버리는데, 저희들이 리조트에서 그 세척통 안에 지린내가 진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거기 일하는 다이빙 마스터들 혹은 여러분의 친구가 그것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렌탈 수트에서 그렇게 일을 봐버리면 다이빙 마스터들이 고생을 합니다. 만약에 수트 안에서 계속 일을 봐서 이 수트가 냄새가 아주 심하게 배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줌 는 수트를 빨리 세척을 안 하고 오래 덮으면 그 수트 안에 그 버블 쪽으로 공기 주머니 안으로 이런 악취나는 소변들이 새어 들어갑니다. 오랫동안 냄새가 나고 그 냄새는 점점 더 나빠져서 수트를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 수트를 새로 바꾸십시오. 요즘 장비를 너무 오래 사용하는, 그러려고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이빙 산업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좀 좋은 장비가 나오면 교체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매너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트 안에 일 보는 어떤 그런 주제를 한번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번 더 가급적이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피부를 위해서도 수트를 위해서도. 그러나 꼭 봐야 된다면 가급적이면 물 속에서 여러 차례 씻어내시고 배에 올라오고, 저들이 흔히 배가 다이빙 마치고 배에 올라올 때 사다리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씻어내고 합니다. 이런 물론 이때 제가 바다 E라고 하는 주제에서 한번 말씀드릴 적이 있는데, 그때 해파리 혹은 아네모네 유충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피부병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렇게 하나는 아니죠. 소변은 늘 보니까요. 그래서
그 열심히 이렇게 씻고 있으면 배우에서 친구들이 그러죠. 네가 물속에서 한 짓을 알고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어떤 그 다이빙 중에 수단에 소변 볼 때 어느 정도의 매너가 필요하다는 말로 오늘의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